자, 비상계엄 수사 상황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손종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서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결정을 내린 법적 근거는 뭡니까? 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송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문서를 송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교부 송달이 안 될 경우 유치 송달이나 보충 송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유치 송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할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송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서를 갖고 이 사무소의 직원으로 보이는 자에게 줬는데 수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서 발송 송달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발송 송달로서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이 발송한 때에 송달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서류가 모두 도달됐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 시점을 20일 날 도달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27일 날 첫 준비 변론 기일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출석하지 않고 그때까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강행할 수 있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요. 변론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해야 되고 이 출석해서 이제 본인의 구두 변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27일은 변론 기일이 아니라 변론을 위한 준비 절차를 위한 예.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대리인만 참석해서 앞으로의 입증 계획, 증거 조사의 방식,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 준비 기일에 피청구 측이 아무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준비 기일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변론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그 다음 기일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론 기일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답변서라든가 출석의 기회를 주는 거는요. 꼭 출석할 걸 명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한쪽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즉 절차 참여 권한을 주는 것이고 이 절차 참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유리한 변론을 통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해서 나에게 유리한 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내용을 진술하지 않으면 그거는 피청구인한테 불이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준비되지 않아서 못 나올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답변서나 또는 구두 변론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변론할 것으로 예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부분 그러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윤 대통령 측이 법률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헌재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고 법적으로 실익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법에는 가처분에 관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상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출할 여지가 있지만 또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헌법소원과 다르게 국회에서 소추 의결이 돼서 탄핵 소추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권의 입법부의 그 판단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는 이 공익 침해에 관련해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이 탄핵소추 결의가 있는 경우엔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현재로서는 가처분의 실익은 굉장히 적고 또 전례도 없고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섣불리 했다가 오히려 직무 권한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길 수 있는 승산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수사 상황 좀 짚어볼까요? 공수처가 지금 25일 성탄절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거부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선택지가 공수처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제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체포영장의 요건은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기에 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돼서 신병 확보되는 것보다는 일정을 조율해서 임의로 자진해서 출석할 것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거나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소환 통지를 보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25일에도 나오지 않고 더군다나 소환 일정 언제 나오겠다 일정도 조율하지 않고 장기간 지연하겠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법원에서도 발부될 것이 명백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영장 집행에 의해서 신병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할지 아니면 임의로 조사에 출석할지 이제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합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법률적 장애가 없습니다. 경호처도 막지 못합니다. 경호처가 막게 되면 이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한다거나 권리행사 방해죄가 대래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과는 조금 다르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통화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뭘 지금 보려는 걸까요? 수발신 내역과 수신 시각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누구랑 실시간으로 전화를 통화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일 것 같은데요. 이미 체포돼서 구속돼서 수사를 받는 일부의 인원들이 그 당시 대통령과 언제 통화했다라고 진술이 있습니다. 그와 뒷받침되는 증거 자료로서 통신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또 지금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주요 가담자 중에 실제로 이 개헌과 모의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 내역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제3의 인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 안과 CCTV는 한 차례 영장을 했다가 지금 기각됐는데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3시간 전에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을 만났던 곳인데 여기서는 어떤 걸 확인해야 됩니까? 네, CCTV다 보니까 그 동선을 확인하고자 이제 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후 동선 과정에서 안가에 참여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동선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부의 인원만 지금 알려지고 있을 뿐 다른 요인들이 와서 또 방문해서 이 회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앞에 보도에서도 자세히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다 진술에 의존한 수사였습니다. 지금 이 수첩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계는 뭡니까? 일단은 일방적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적인 주장과 개인적인 실행 계획을 담았을 뿐 이것이 윤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기록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이제 다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첩을 작성한 시기 그리고 누구와 있었는지 그 정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첩이라는 것이 보통은 업무일지로 기계적으로 이제 녹취록을 쓰듯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생각이 가담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모두 이 가치 논의에서 모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생각인지를 이제 구분해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지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암묵적 또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묵인과 지시와 용인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하나하나 요건이 한 사람의 생각인지 다수가 동의를 해서 이렇게 적은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종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